예, 안녕하세요. 문자 역사 연구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민족, 한민족은 반달에 나오는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를 타고 가는 배달민족이고, 은하수의 민족, 은하수가 바로 별들의 나라이기 때문에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이라고 하는, 별이 누구인지 아는 그런 민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별에 대해서 한번, 별이 무엇인지, 한국 사람은 무수히 많은 별로 된 단어들이 있는데 왜 한국 사람만 유독 이 별로 된 단어가 무수히 많은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아주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하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은하수. 자, 물화자, 물숫자죠. 제 천지창조 전쟁, 그게 바로 천지창조 역사다. 서방 균나라를 물바다로 만들고 정복하죠. 그래서 물하, 물수, 그렇죠. 은하수 할 때. 그래서 이게 지금 가짜는, 은하수의 가짜는 바로 오를가짜예요. 오를가. 기역도 겨누고 아도 모음의 처음이고 기역도 자음의 처음이다. 그래서 알파신 견우가 오를까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오랑캐다. 오랑캐. 동이족이니까 오랑캐란 말이에요. 동이족이라고 하면서 오랑캐는 나쁜 놈이라고 하는 이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서양 놈들이 이 오랑캐를 싫어하니까 오랑캐를 나쁜 존재로 만들어서 한국 사람들의 그 뇌에 세뇌를 시켜놨죠. 오랑캐가 좋은 뜻이에요. 좋은 뜻. 숫자 5라고 그랬죠. 숫자 5. 오행의 중앙. 황제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 랑은 바로 직녀의 사내, 사내랑. 견우란 뜻이잖아요. 견우. 제얼견을 캐내는 사람. 그래서 오랑캐는 좋은 뜻임에도 불구하고 드라마에서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서양이 만들어 놓은 그 틀에 갇혀가지고 오랑캐 나쁜 놈이다. 이렇게 지금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죠, 한국이. 아직도 서양의 금융자본,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힘이 없어요. 한국인들이 빨리 깨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뜻이라고 그랬어요. 좋은 뜻. 그래서 이게 가란 말이에요. 가. 갤럭시의 가가 바로 이게 오를까, 오랑캐, 임금, 견우를 뜻하는 거예요. 견우. 견우의 나라가 바로 견우가 별이 태양이라고 했죠. 태양이 바로 사탄이고 오랑캐고. 그게 별의 나라, 은하수의 나라. 적들을 물바다로 만든. 자, 태양도 볼게요. 태양. 물 숫자가 들어가 있죠. 물 숫자, 물화자, 물 숫자. 은하수 할 때 은하수. 니은은 직녀라고 그랬죠. 직녀. 기역 니은에서 니은. 직녀의 나라, 네이션에서 물바다로 만들고 태양이 든 견우. 그 동그라미 나라죠. 원의 나라죠. 동그라미가 태양이라고 그랬어요. 태양. 그래서 이게 둥글원자가 바로 둥글레 둥글레 손뼉을 치면서 빙글빙글 돌아가며 춤추자. 오징어 게임에 나오죠. 요즘 아주 이게 지금 뭐 클럽에서 엄청나게 틀어주고 있죠. 둥글레 둥글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개의 여신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입구가 서방 균나라니까 서방 균나라를 정복하고 계집종 노예를 구해가지고 조개의 여신으로 만들고 둥글게 만들었다. 지구를. 큰 입구가 지구라고 했으니까 지구를 원으로 만들었다. 그게 바로 이게 태양이란 뜻이에요. 태양. 둥글원자가. 그래서 이 은하수는 바로 금은 견우고 금, 은은 직녀라고 했죠. 은. 동은 적재면. 메시아가 동이에요. 그리고 이거 물화 물수니까 서방 균나라를 물바다로 만든 물화자에 오랑캐, 임금, 오를가자가 들어가 있죠. 오를가자. 오랑캐, 임금, 견우가 물바다로 만들었으니까 물화. 이게 지금 전부 다 한자를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죠. 문자역사연구원을 제외하고는. 문자역사연구원의 이 유튜브 동영상을 듣는 일부, 몇 명 되지도 않아요. 내가 보니까. 저하고 이 주파수가
주파수가 일치하는 사람이 그 몇 명 있지 않단 말이에요. 이걸 지금 나한테 이 대단한 지식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고 한마디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이게 좋은 지식을 듣고 하면은 나 같으면은 땡큐라도 한마디 해줄 텐데, 그런 것 보면은 지금 저하고 주파수가 맞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죠. 있어도 좀 사람이 성격이 내성적이라, 샤이, 부끄러워서 그런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어찌 됐건 하늘이 하라고 하는 거니까. 문자역사연구원은 문자역사연구원의 이 지금 강의하는 이 지식은 하늘이 저에게 영감을 줘가지고 문득문득 제가 깨달으면은 그걸 가지고 강의를 하는 거죠. 예? 이 지구상에 어디에도 없는 지식이죠. 그래서 이 은하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갤럭시고, 갤럭시는 우리말로 가락지가 되는 거예요. 가락지. 견우와 직녀가 둘이 만나서 가락지를 끼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은 별에 대해서 하는 건데, 별은 자, 견우가 서방 귀나라를 정복하죠. 견우의 군대가. 그때 공을 세운 사람들한테 별을 하나씩 나눠주죠. 별의 나라니까 은하수가. 그게 군대에서 가장 높은 사람을 별을 준단 말이에요. 준장, 소장, 그 다음에 중장, 그 다음에 대장. 그 다음에 별 5개 누구예요? 원수죠, 원수. 대통령. 최고. 그러니까 그 나라의 최고 높은 사람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견우잖아요. 으뜸원, 둥굴원. 두위의 나라를 정복한 어진 사람 인. 견우 이름이 인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게 지금 장수수. 군대를 이끌 때는 장수. 문자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문명을 전파할 때는 그 스승사. 여기다 한일자 하나님을 넣으면 스승사가 되는 거예요. 견우가 스승이면서 장수요, 장수. 장군들의 머리수. 물바다를 만들고 정복한 물수. 이 원수가 견우란 말이에요. 견우의 원수는 누구예요? 어머니 직녀를 몰아내고 제을이든 제을견이죠. 이게 제을견이 원수예요. 원수. 저녁의 나라라고 그랬죠. 서방 귀나라가. 어둠의 나라. 그리고 이건 뭐예요? 이건 뱀사잖아요. 뱀, 견우. 견우의 원수, 어둠. 어둠 제을견을 정복하고자 하는 마음. 그게 원수란 말이에요. 그리고 견우가 이 제을견을 죽이고 새가 됐죠. 새. 이게 태양신나에 새추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새추. 이게 한 마리 새는 독수리, 견우. 한 마리 새는 매, 적재면. 그렇죠. 견우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니까. 그게 이 독수리가 엄청나게 중요한데, 우리가 우리나라를 조선이라고 했을 때 조선은 전 세계를 뜻한다고 그랬죠. 대조선 주화에 보면 독수리가 있어요. 여기에 조선이라고 써 있고 독수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 독수리를 전 세계 나라들이 전부 다 가져갔어요. 미국도 독수리를 쓰고, 여기 독수리 있죠. 미국 분양에. 내가 전 세계를 다 다녀봤더니 전부 다 독수리를 다 쓰고 있어요. 근데 한국만 독수리를 안 써요. 한국만. 독수리, 하나님 견우를 못 쓰고, 그나마 이제 하나 쓰는 게 적재면, 매. 이게 매라고 했죠. 호크. 이글은 견우고, 호크는 바로 이 2마리 새가 있는데, 호크는 적재면. 이 경찰청 마크로 이 참수리, 매, 이 매를 갖다 해동청이라고 합니다. 해동. 동방천부죠. 물바다를 만들고 정복한 동방천부. 견우가 오행의 푸를청이죠. 오행의 동쪽이 바로 푸를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견우의 아들 이대천재 천자 적재면이 바로 해동청이에요. 해동청. 그래서 이집트의 그 얼굴이 매로 된 사람이 바로 적재면이라고 했죠. 적재면. 그래서 보세요. 이 별이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별이 5개라고 하는 것은 천재, 황제라고 그랬죠. 천재, 황제, 하나님. 오행의 숫자, 오행의 가운데가 바로 숫자 5하고 10이 있다. 그래서 5개, 별 5개. 그러니까 한 나라의 최고 높은 사람, 대통령이 바로 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 대통령을 대신해서 네가 대통령을 대신해서 군대를 지휘해라 하면은 별 5개를 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이게 별 5개는 대통령이 갖고 있는 거예요. 총사령관이죠. 그러니까.
그게 원수죠, 원수, 이론 원수, 머리수. 인류의 머리잖아요. 하나님 견우가 머리. 그게 대통령이란 뜻이에요, 원수는. 응? 그러니까 이 별 5개를 누가 가져갔어요? 예? 코리아가 중국이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지구과학의 이 가운데가 이너코어, 아우터코어. 이 겉에는 크러스트, 가죽, 쭉쟁이, 가라지, 피, 껍질, 겨, 이게 전부 다 서방주나라. 이 안에 있는 건 쿠어, 핵심의 나라, 견우의 나라라고 그랬죠, 견우. 그래서 코리아가 중국이란 말이에요. 이 중국을 누가 가져갔어요? 중공이 가져갔죠. 중화민, 어? 중화 뭐 인민 공화 뭐 어디 중국 공산당이 가져갔어요. 중국 공산당. 그래서 별도 5개를 가져가요. 별도 하나, 둘, 셋, 넷, 5개. 예? 이게 지금 견우를 상징하는 거예요. 견우를 5개. 그리고 용도 가져가 버렸어요. 용도 중국이 가져갔고 아주 용을 갖다가 엄청나게 띄우는데 한국은 용을 띄우지가 않아요. 한국은 독수리도 못 띄워. 힘이 없으니까. 미국이 가만 안 두거든. 용을 띄운다든지 독수리를 띄운다? 그럼 미국이 가만 안 둬요. 독수리 미국이 지금 써야 되는데 니들이 왜 써? 지금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한국은. 그래서 이 별 중에서도 오늘은 숫자 8, 숫자 8의 수학적인 상징을 가지고 팔각별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아주 심도 있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별로 된 단어들이 우리 한국인의 단어들 중에서 별로 된 단어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우리가 은하수의 민족이니까, 천손의 후예니까, 태양의 후예니까, 태양이 별이라고 했죠. 은하수의 후예고, 특별하다, 특별, 별이단 말이에요. 별. 이 나눌별이면서 이게 스타란 말이에요. 스타. 그게 스타 견우가 나누는 거예요. 견우가 어떻게 나눠요? 견우의 민족과 견우의 백성들과 견우가 정복해갖고 적들을 죽이거나 노예로 만들었을 때 그 노예들하고 견우의 백성들을 나누죠. 누가 나눠요? 견우의 입에서 나오는 칼, 적재면이 나누죠. 천지창조하는 길도. 이 선은 이게 태양이라고 써. 태양신 견우의 칼이죠. 견우의 입에서 나오는 칼, 적재면이 실행하는 거죠. 견우가 말씀하면. 이 헤어질령. 이게 적들은 죽어갖고 헤어지죠. 이 생에서 죽어갖고 이제 저승으로 가니까 헤어지고, 또는 노예가 되고 죽지 않고 이제 노예로 된 사람들은 나눈단 말이에요. 견우의 백성과 노예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죠. 나눈단 말이에요. 둘이. 그래서 헤어져. 둘이. 견우의 백성과 노예의 백성들이 헤어져. 그래서 헤어질령. 견우의 힘으로, 힘력, 하희해, 태양의 힘이죠. 입구가 서방균화라니까 서방균화를 정복하는 견우의 힘, 그 역사다. 역사. 이게 서방균화라니까 입구가. 그게 이게 지금 견우의 민족과 다른 민족이죠. 다를 별. 그걸 견우의 민족과 별의 민족과 다른 민족을 이렇게 나누는 거죠. 나누어 구별하기 위해서. 누가 나누냐? 소견우가. 그 다음에 견우의 마디촌, 견우의 일촌, 적재면이 나누죠. 흑토는 바로 오행의 중앙이니까 쓰레기 제얼견을 치우고 오행의 중앙 황제가 된 견우가 나누는 게 바로 특별한 거예요. 특별. 견우의 민족은 특별해요. 그래서 세계에서 머리가 가장 좋아요. IQ 시험을 보면은 2024년인가요? 그때는 한국 1등 했어요. 한국 1등을 못해도 10위 안에 계속 들고 IQ가 2024년인가 아마 2023년인가 한국인이 IQ 1등 했어. 1등.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좋단 말이에요. 한국인들이. 왜? 특별하니까. 비록 일제시대 때 노예가 됐어도 우리의 역사와 한국인의 정체성과 문화와 견우가 만든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지라도 지금 모르고 있죠. 문자역사연구원이 강의를 통해 갖고
견우의 것이 전 세계의 것이다. 전 세계 문명은 견우의 문명으로 귀결된다. 이런 것들을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그런 걸 전부 다 모르고 있죠. 우리 민족이. 그걸 알게 되면 이제 특별한 민족으로 깨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월기연이 죽어갖고 견우하고 이별하죠. 셋주 들어갔죠. 셋주 독수리 견우 매적재면한테 죽어요. 이 어근은 뭐예요? 이 발자국은 위대한 발자국이죠. 견우가 역사에 남길 위대한 발자국. 여기 마늘 먹고 호랑이가 최초의 인간인 된 견우가 직녀를 사사로이 구하고 공적인 일, 세계통일 천지창조하면 공적인 일이 되는데 동방천부에서 멀경 서방규나라 서울에서 그 나라를 정복하고 천지를 창조하고 인류의 발자국을 남겼다. 발자국 유, 그래서 직녀가 살아있다. 있을 유. 그래서 서방규나라 달신이 되었다. 이게 바로 그 제월기연과 같은 흉한 세력들이죠. 흉. 여기 벨레자 있죠. 제월기연을 따르는 적들은 전부 다 목을 베거나 노예로 만들었죠. 노예로 만들고 어떻게 됐어요? 입구의 나라를 위에를 터가지고 입 벌릴 감. 입을 벌리러 갔죠. 입 벌릴 감. 누가 갔어요? 돼지 머리 해. 돼지신 적재면의 머리 해 태양 견우가 갔죠. 그래서 흉한 서방규나라 세력들을 전부 다 죽이거나 노예로 만들었죠. 그래서 이별하는 거 이별. 나눴잖아요. 견우의 별의 민족과 별이 아닌 민족. 별과 다른 민족을 나눴다. 성별이다. 견우가 인류 최초로 문자를 창조해가지고 만물에게 이름을 부여해 줌으로 만물을 창조하고 100가지 성씨를 만들었다. 그래서 백성이라는 게 이제 나오고 그래서 100가지 성씨에 대한 성별, 남성이냐 여성이냐 그걸 나누는 거죠. 성별, 차별. 자, 견우의 백성들과 노예의 백성들, 노예가 된 사람들하고 서로 차별하죠. 차별. 다르잖아요. 다를 별, 다를 차. 양이 천재 견우라고 했죠. 별도 견우죠. 세계를 이은 장인도 마스터 견우죠. 견우가 이제 이게 차별을 하는 거죠. 노예의 민족과 별의 민족, 은하수의 민족, 태양의 민족 차별하고 이거는 위를 터갖고 이번에는 이쪽이 서방규나라였으니까 이쪽을 텄죠. 상자방, 상자라고 하는 건 일상자 견우라고 그랬죠. 놈자도 견우예요. 놈자. 인류의 저자하면서 설명드렸죠. 상자, 이 견우란 말이에요. 견우의 방이죠. 견우가 근무하는 방. 거기에서 뭐예요? 자, 이게 물건품 뭐예요? 아주 훌륭한 사람을 갖다가 그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아, 물건이네. 이 사람 물건이네. 그러죠. 그러니까 물건은 사물을 뜻할 때도 물건이고 사람을 뜻할 때도 물건이고 그러니까 만물을 뜻할 때 이 물건을 쓰는 거예요. 만물. 근데 움직이는 거, 살아 움직이는 거, 동물도 물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움직이지 않는 사물도 물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건이 바로 영혼할 때 영에 있단 말이에요. 헤어질 영. 서방규나라를 비를 내려서 물바다를 만들고 물바다를 만들고 입구 3개 있죠. 입구 3개. 여기 있잖아요. 물건. 만물을 창조한 사람. 왜 입구를 3개만 썼어요? 이 천지인이잖아. 천지인. 성부, 성모, 성자. 견우, 직녀, 적재면. 숫자 3. 3개만 쓴 거예요. 3개. 천지를 아까 이은 사람 장인 견우라고 그랬죠. 자, 두 사람은 뭐예요? 이게 견우, 사람인 견우. 두 번째 사람 직녀 이렇게 해도 되고 세 번째 사람 적재면. 견우와 적재면 천지를 이었다. 또는 견우와 직녀가 은하수 오작교에 만나갖고 오작교가 동양과 서양을 동양과 서양을 잇는 다리 이끼야 서로 잇는 다리라고 했죠. 오작교가.
그게 바로 무당이라고 써요. 무당. 무당이 좋은 뜻인데 지금 오늘날에는 아주 이 서양이 견우를 싫어하기 때문에 무당은 어떻게든 온갖 나쁜 논리를 개발해야 무당은 죽이려고 그러죠. 견우직녀 또는 견우적재면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견우가 오행의 중앙 토가 됐으니까 황제가 돼갖고 동양과 서양을 이었다. 그게 어디에서? 땅의 나라, 지의 나라에서, 서방 귀나라에서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기 구별을 한단 말이에요. 견우의 민족과 견우가 아닌 민족 구별을 하고, 자, 만물을 창조하는데 십자가 견우의 나라로 만들고, 그 옛날이죠. 애꽃자, 이게 고조선이죠. 견우의 나라 십자가야. 십자가 서방 귀나라를 정복한 십자가 견우의 나라니까 옛날. 그게 이게 연고 이게 입구가 지구라고 그랬으니까 직녀를 구하고자 하는 그런 연고로, 까닭으로 사람 견우가 천지를 창조하고 세계를 통일하고, 자, 물건들 만물을 창조하는데 개별적으로 전부 다 이름을 부여했죠. 각각. 이게 개잖아요. 개. 독. 제얼견을 죽이고, 개별적으로 제얼견을 죽이고 개념을 세웠죠. 개 제얼견을 죽이고 세계 통일해야 되겠다는 생각력. 대개개. 큰 데가 견우라고 했죠. 개는 이개고, 자, 대견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제얼견을 죽이고 천지를 창조하고 세계를 통일해야 되겠다. 이게 견우의 생각이에요. 개념. 그래서 핵심적인 줄거리를 갖다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천지 창조하는 역사가 엄청나게 긴 스토리인데 거기에서 핵심이 되는 줄거리를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녀가 이제 견우를 기다리죠. 자, 이 별이니까 별 견우를 기다리죠. 자, 제얼견을 죽여갖고 이별 하늘나라로 보내고, 직녀가 달신이 되기를 기다리죠. 이게 직녀가 견우한테 편지를 이제 보내죠. 편지를 써가지고 자기를 구해달라고. 그게 기별이에요. 기별. 그리고 세계를 통일했다는 게 그 기자죠. 8발째 세계를 통일했다. 그기, 희, 이게 태양이라고 써요. 견우가. 기, 몸기. 견우의 몸이 성전, 궁궐, 지구, 우주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말 중에서 별종이다 하면 바로 제얼견을 뜻하는 거예요. 별 견우의 종인데 이게 좋은 쪽이 아니죠. 역적이니까. 그래서 별종은 바로 제얼견. 제얼견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개니까 견우의 밥이죠. 견우가 이 밥을 먹었죠. 그리고 직녀가 아까 바란다고 그랬죠. 바랄기. 견우를 바란다. 개 제얼견을 먹어버리고 죽여버리고 정복하기를 직녀가 바란다. 그래서 이건 저녁에 뜨는 별이에요. 저녁석. 개 밥바라기 별은. 여기 저녁석 있잖아요. 아까. 저녁이 이게 제얼견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개 밥바라기 별의 반대가 바로 새벽별이죠. 새벽. 새벽별이 바로 금성이죠. 금성. 금성이 이게 견우잖아요. 임금이니까 임금. 그리고 직녀는 은이고, 그 다음에 적재면이 동이니까, 이게 이제 견우 다음에 직녀가 금성으로 되니까 비너스가 되는 거죠. 그 다음 견우 직녀 자식이 이제 금성이 되는 거고, 적재면이 이런 식으로 이 금성이 바뀌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견우라고 하면은 견우의 아들 적재면의 역할을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는 거죠. 예수. 예수가 새벽별이 되는 거예요. 적재면이니까 예수가 메시아. 그래서 예수의 다음 견우를 이어서 이제 예수가 새벽별이 되고, 예수를 이어서 다음 새벽별은 누구예요? 베드로가 되는 거죠. 베드로가. 그래서 여기 써 있죠. 계시록 2장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자, 예수가 그에게, 베드로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런 걸 지금
한자를 모르니까 신학 오는 사람들이 예일대 나오고 하버드 나오면 뭐합니까? 거기서 박사학위 받아갖고 교수 되면 뭐예요? 신학 교수 되면 뭐합니까? 이런 것도 모르는데. 예? 이 문자 역사 연구는 안 알려주면 엉터리 신학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그런 얘기예요. 계시록에 나오는 얘기가. 그래서 별나다. 이 제을견이 별난 거예요. 별나. 별 견우의 자식인데 별 견우와 다르다는 얘기예요. 별나다는 건. 별나다니까 어떻게 해요? 이별이죠. 이별. 죽어갖고 하늘나라로 갔죠. 응? 자, 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자, 별. 이번 시간은 팔각별. 팔의 의미가 엄청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삐친 별. 별이잖아요. 별. 숫자 8이 한자에서. 그리고 파인 불. 별과 불은 같다고 그랬죠. 제가. 이걸 갖다가 또 이게 8팔자하고 사람이 나오고 같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견우가 별이고 불이니까 견우가 사람인. 최초의 사람이 견우잖아요. 견우 이름이 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인. 자, 인류의 처음. 나가 견우라고 했죠. 나. 참나. 불교에서 참나. 참나. 이게 나가 견우잖아요. 나가 영어로는 뭐예요? 아이잖아요. 아이. 아이가 이 중앙에 자리죠. A, I, E. 동양, 서양, 중앙. 아이 맞죠? 자, 니은, 직녀의 나라를 정복하고 인의 나라로, 견우의 나라로 만들었죠. 그래서 견우가 인이란 말이에요. 사람인. 예? 사람인. 그래서 8발자는 세계를 통일하고 천지를 창조한 숫자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가 이 팔자예요. 왜 팔자를 좋아하냐? 중국인들은 바로 이게 발전의 이게 필발자예요. 필발. 이 발음이 이거예요. 이거 사성인데 길죠. 쭉 빠 그래. 이 바라고도 안 하고 빠라고 그래요. 빠 정확하게는 이 아빠 할 때 아빠죠. 빠 견우죠. 네, 바가 견우라고 했죠. 예? 지금 중국인들은 이 받침을 발음을 잘 못하죠. 일본인들은 받침을 전혀 발음 못하고 중국인들은 몇 개는 하는데 한국인들처럼 받침을 발음을 못하니까 니을을 생략을 한 거예요. 생략. 니을을 생략하니까 빠 그러는 거예요. 빠. 이게 지금 8팔자가 발음을 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빠 발음이 바로 이 필발자예요. 필발. 견우와 등질발. 등진 제을견이. 견우와 등진 제을견을 죽이기 위해서 활궁이 견우라고 했죠. 견우의 온전한 몸. 인대가 잘렸는데 몽둥이를 들고 발을 피고 일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발을 필고 일어나서 천지를 창조하고 세계를 통일하면 그게 발전이에요. 발전. 시체 있죠. 주검시 주님 견우의 검으로 적들을 시체로 만들고 이 오디자의 오디. 동양의 옷, 서양의 옷을 입으면 황제가 되는 거예요. 황제. 그러니까 이 지금 팔자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팔자가 이게 죽을 사자니까 한국의 엘리베이터는 4층을 갖다가 숫자 4를 표시 안 하죠. 죽을 사니까. 제을견을 죽이고 4 플러스 4가 8이죠. 세계를 통일했다. 그래서 8괴가 여기서 나오죠. 8괴. 복희가 8괴를 창조했죠. 복희가 견우라는 걸 몰라요. 사람들이. 하나님 견우의 이름은 수만 가지라니까. 수만 가지. 어떻게 알아요? 복희가 견우라는 걸. 양이 견우잖아요. 양이 천재라고 했죠. 사람인도 견우라고 했죠. 저희 개견, 제을견을 갖다가 어떻게 했어요? 엎드리게 했잖아요. 제을견을. 제을이었는데 왕이었는데 복종시켰죠. 견우가 정복해갖고. 그리고 이거 뭐예요? 이거 벼화. 벼가 태양이라고 했잖아요. 벼가 태양. 생명나무 견우가 별이 됐다. 누구와 함께? 이 적재면이라고 했죠. 적재면과 함께. 적재면이 또 이 창이죠. 견우의 창.
금방 나오잖아요. 복귀가 견우라는 걸. 한자를 모르니까 이런 걸 못 풀으니까 복귀가 견우라는 걸 몰라요. 견우가 복귀고 중국으로 가면 황제 환원이고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이게 복귀가 이게 주몽이에요. 주몽. 주몽이 견우라니까요. 주몽이. 주몽이고 이게 가야의 김수로. 김수로가 주몽하고 똑같아요. 한자에서. 같은 역사를 지금 찢어놨어요. 다른 역사처럼. 응? 고구려가 고조선이고 이 가야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응? 그게 문자 역사 연구는 이거 한 번에 아는데 다른 사람들 모르니까 문자 역사 연구원을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자 역사 연구원이 문자를 풀어가는 방식은 굉장히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어디 하나 공격 당할 거리가 없어요. 거리가. 누구 하나 공격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전부 다 논리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지금 별이 있는데 태양이 있는데 8개의 빛으로 비치죠. 이게 지금 이 숫자 8을 의미하는 거예요. 8. 이 8에 숨겨진 비밀스러운 의미가 있는데 그걸 한번 밝혀볼게요. 그래서 이게 8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십자가죠. 십자가. 견우가 십자가라고 했죠. 하늘에 있으는 숫자 10. 땅에 있을 때는 X예요. X. 땅에 있을 때는 X고 하늘로 올라가면 10이에요. 이게 숫자 10이고 X는 숫자 5란 말이에요. 이 오행의 중앙이죠. 오행의 중앙. 토의 자리. 5하고 10이란 말이에요. 5하고 10. 이 철학을 누가 가져갔어요? 영국의 국기에 그대로 가져갔죠. 영국의 국기에. 십자가가 숫자 10이고 X가 숫자 5다. 이 동서남북 할 때도 이게 방위에도 가져갔죠. 팔각별을. 동서남북 간방에 여기 있죠. 간방. 방위에도 가져가고 사주에도 그대로 가져갔죠. 이 숫자 4. 제얼견을 죽였을 때. 이 하늘의 천의 사, 지의 사. 천의 사, 지의 사 그렇죠? 그래서 천지가 되는 거죠. 천지. 천지 창조. 숫자 8로 표현했다. 숫자 8로. 천간지지 그러죠. 천간지지. 4개의 기둥.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건 기둥주. 8자, 8자, 8개의 글자로 사주팔자로 어떻게 해요? 인간이 태어날 때 이미 운명이 정해졌다. 사람의 운명은 이미 자기가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대통령 하겠다고 아무리 똑똑해도 대통령 못 돼요. 하늘에서 너는 어찌 됐건 좋은 놈이건 나쁜 놈이건 대통령을 해라 하고 운명으로 딱 정해져야 돼요. 그럼 그 사람이 대통령 되는 거예요. 태어날 때 이미 정해져 있다니까요. 사람의 운명은. 그래서 사주팔자 할 때도 이게 8이 들어가는 거야. 8. 그래서 이 팔자에 대해서 영적인 의미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옥타그램이죠. 팔각별은. 자, 그래서 이 별은 바로 빛을 뜻해요. 별에서 빛이 나오니까. 태양에서 빛이 나오죠. 그래서 조명이라고 하죠. 조명. 세상을 밝게 비춰준다. 조선의 조의 나라, 직녀의 나라에서. 이 선이 바로 태양인데 견우의 나라인데 동방천부인데 서양 조의 나라로 가서 직녀의 나라에 가서 밝을 명, 해와 달이 되어갖고 낮에는 해 견우가 비춰주고 밤에는 달 직녀가 밤에 비춰준다. 그래서 조명이 되는 거예요. 조명. 그래서 세계 모든 문화와 종교에서는 이 팔각별을 아침 하늘에 가장 먼저 보이는 빛이다. 금성이다. 새벽별이라고 했죠. 제가 금방. 아침은 뭐예요? 아침. 아침은 바로 조선이잖아요. 조선의 조. 직녀의 나라. 저녁의 나라를 아침의 나라로 바꿨죠. 어둠의 나라를 아침의 밝은 나라로 바꾼 거예요. 그게 금성이다. 그래서 조선의 이 아침조가 바로 금성하고 같은 거다. 그래서 이 금자는 바로 임금, 견우, 골드.
그다음에 실버, 증녀가 다음 비너스가 되죠. 비너스. 그다음 견우 증녀의 아들이 바로 금성이 돼요. 메시아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모닝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을 조선의 아침 조자를 써가지고, 그래서 모닝이라는 건 이 MON이가 바로 이게 아침이란 뜻이죠. 자, R이 견우라고 했죠. 노열. 코즈믹의 그 R. R이 또 숫자 5라고 그랬죠. 제가 5. 오행에 이 동그라미 태양이니까 숫자 5. 나오, 황제, 견우. 5로 바꿀 수 있어요. R을. 아침의 나라에 가서 아침의 나라로 바꾸고 숫자 5가 됐다. 그리고 직녀를 달신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 팔각별의 의미는, 영적인 의미는 어둠, 저녁석, 이 어둠의 나라를 정복하고, 자, 이 태양이 돼갖고, 견우가 태양이 돼갖고 태양빛으로 밝게 어둠을 물리치는 거죠. 그게 바로 승리를 뜻하는 거예요. 견우가 이겼잖아요. 견우의 말씀으로 까치 적재면이 까마귀 제울견과 전쟁을 해갖고 견우가 승리했죠. 그래서 직녀가 뭐라고 그래요? 승리의 여신 그러죠. 승리의 여신. 그러니까 어둠은 블랙이죠. 블랙선이 바로 제울기한 시리우스라고 그랬죠. 화이트선은 북극성 견우의 자식 적재면도 이게 뭐예요? 일곱 개의 별 뭐죠? 북도 칠성이죠. 북도 칠성이 다시 북극성이 되죠. 직녀를 이어갖고. 그래서 이 성부, 성모, 성자가 바로 화이트선이 되는 거예요. 이게 빛 조명이 바로 일루미나티잖아요. 일루미나티를 지금 뺏어갔죠. 견우인데 이게. 일이 태양 견우잖아요. 태양 견우. 견우가 끌루죠. 끌루. 끌견은 견우고 끌루는 직녀라고 그랬죠. 직녀가 달이잖아요. 달. 끌루니까. 이게 태양과 이건 날일 자니까 선이고. 써낸문이죠. 써낸문. 일루가. 미는 이게 바로 아까 아름다울미 견우라고 그랬죠. 황제. 양이 천재라고 했으니까 큰 양. 이 견우잖아요. 천재. 나라올 때 나가 바로 아이다. 견우잖아요. 일루미나티. 오랑캐 견우가 정복한 땅. 이 지금 빛이란 말이에요. 빛을 갖다 일루미나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은 직녀를 좋아하니까 이를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루미가 빛이 되는 거예요. 루미. 이 빛이란 뜻이에요. 빛.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좀 영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무의식. 자, 의식이 없죠. 숨겨진 거. 누가 숨겨졌어요? 직녀가 숨겨져 있죠. 지금 갇혀 있으니까. 갇혀 있으니까 어떻게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의식이 없죠. 뭐 자기 생각을 표출을 못 하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직녀가. 의식으로 끌어들여. 견우가 정복하고 직녀를 구해내. 그러면 직녀가 생각한 것을 자기 이제 행동으로 할 수가 있죠.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바뀐 거죠. 직녀가. 누가 끌어갖고 견우가 끌견이니까 견우가 끌어갖고 의식으로 바꿨죠. 무의식을. 그게 바로 빛을 비추는 거. 견우가 태양이니까 태양빛을 비춘다. 견우가 별이니까. 직녀도 이제 별이 되면 은하수가 되는 거죠. 견우 직녀의 자식도 전부 다 별이니까. 별에서 빛을 비추죠. 그게 바로 영적인 깨달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밝은 거. 밝은 존재가 된다. 태양처럼, 별처럼. 그래서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한국 사람만 죽으면 돌아가셨습니다. 별에서 왔으니까. 저 별에서 왔으니까. 이 별에서 왔으니까. 그래서 이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별에서 왔잖아요. 한국 사람은. 그래서 이 별은 팔각별은 제가 아까 설명했죠. 천지창조라고 했죠. 세계통일, 천지창조. 그 창조는 바로 우주의 탄생이다. 우주가 어떻게 탄생했냐? 하나님 견우가 이미지만 있던 시대에 문자를 인류 최초로 창조해서
모든 만물에게 우주에게 이름을 부여해 주므로 별들한테도 이름을 부여해 주므로 우주를 창조하고 지구를 창조하고 만물을 창조했다. 이 문자 역사 연구원의 한자를 연구해서 알아낸 철학이죠. 문자 역사 연구원만의 철학. 그래서 별은 이게 지금 팔각별은 어떻게 돼요? 대칭적으로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이 반을 기준으로 반쪽, 반쪽. 음양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음양. 반대죠. 음양은. 천지가 반대라고 했죠. 제가 천지가. 천과 지가 반대다. 그래서 동양은 천이니까 어떻게 돼요? 가장 큰 거 우주, 그 다음에 지구, 그 다음에 나라. 그래서 코리아가 제일 앞에 나오고 쭉쭉 쭉해서 번지가 맨 마지막에 나온다. 이렇게 했죠. 근데 서양은 어떻게 돼요? 지의 나라 서양은 번지가 제일 먼저 나오고 이렇게 커가는 거죠. 견우의 나라, 천의 나라는 이렇게 커가는데 이게 이제 그 뭐야 미국이면 미국, 영국이면 영국 이렇게 되는 거죠. 번지가 먼저 나오고 천지가 반대잖아요. 이게 남편은 어떻게 남편은 하늘, 아내는 땅. 이게 이사사상이란 말이에요. 천지사상. 반대인 사상. 빛과 어둠. 자, 빛은 견우, 어둠은 바로 제얼견. 제얼견이 어둡게 했으니까 직녀가 달이 되어갖고 비추죠. 빛으로. 이게 견우와 직녀죠. 남성과 여성은 견우와 직녀. 이게 지금 이 사상만 알으면 전 세계 철학이 풀리고 진리가 풀리고 그러는 거예요. 숫자 8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자연의 이치인데 숫자 8이 바로 이걸 뒤집으면 무한대가 된다고 그랬죠. 무한대. 무한대는 시작과 끝이 있나요? 없죠. 계속 반복하죠. 역사는 어떻게 돼요? 반복한다. 무한대처럼. 견우의 시대가 이렇게 성장을 하고 정상이 올랐다가 견우가 이제 쭉 내려가. 그럼 직녀가 올라. 또 직녀가 내려가. 그럼 적재면이 또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는 거예요. 반복. 역사는. 그래서 그 나라가 견우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죠. 왜? 별의 나라. 은하수의 나라. 은하수의 나라니까 영원한 나라죠. 그 영원한 나라는 어떻게 만들었죠? 동방천부에서 어떻게 길다라는 건 웨이라는 거죠. 웨이. 길. 천지창조하는 길. 그 나라가 길다. 거기까지 가는 길이 길다. 길이니까 길다 그러는 거예요. 롱이. 그래서 이게 지금 중국에서는 이 용자의 발음이 이 영어로는 이렇게 알파벳으로 이렇게 발음 기호로 LONG라고 적는다고 그랬죠. 서방 균화를 정복하고 용이 됐으니까 드래그가 됐으니까 드래그 서방 균화를 끌다 서방 균화라의 온 견우에서 드래건 이 영원 동방천부에서 멀원이죠. 멀원. 그게 견우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죠. 이게 성경으로 얘기하면 가나안이죠. 가나안. 가가 견우고 나가 직녀니까. 견우와 직녀가 은하수 오작교에 만나서 편안해졌죠. 직녀가 이제 계집정도에서 풀려나서 지금 궁궐에서 편안하게 사니까 가나안. 그러니까 우리 과학에서도 그대로 가져가요. 숫자 8을. 인간의 난자가 세포 분열을 할 때 8개로 분열을 하죠. 8개로. 세포 분열을. 그래서 8개의 에너지의 채널이 생기는 거예요. 8개. 아까 얘기했죠. 빛이 8개로 쫙 비친다. 팔각별로. 그게 생명의 기초를 뜻하는 기초. 천지를 창조하고 만물을 창조하고 숫자 8에서 8개의 에너지 채널이 생겨가지고 생명의 기초가 된다. 이게 그러니까 이 자연의 패턴이다. 숫자 8은 자연의 패턴이고 생물학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고 천지 창조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
이게 제가 계속 숫자 8을, 한자의 숫자 8을 세계통일 천지창조라고 했는데 이걸 지금 영적인 의미로 지금 풀고 있죠. 이번 시간에는 영적인 의미로 계속 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태양과 달의 이벤트다. 이벤트 좋아하잖아요, 한국 사람들. 태양이 겨누고 달이 직녀니까. 태양이 어떻게 돼요? 자, 먼저 달을 볼게요. 달의 유상 변화가 8가지로 유상이 변하죠. 여기 있죠. 초승달에서 성장해갖고 뉴문에서 그 다음에 왁싱, 크레센트 문, 초승달로 바뀌고 그 다음에 퍼스트 쿼터 문, 반달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왁싱, 기버스 문, 반달에서 더 성장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보름달이 되고 다시 이제 시들죠. 이때부터 시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시 반달이 되고 하얀달, 그 다음에 금음달이 되고 다시 보름달로 돌아가죠. 보름달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게 달이 없어졌다가 이제 새로 또 생겨갖고 8개의 사이클로 반복한다는 거예요. 8개의 유상으로. 달도 이렇게 8개의 어떤 유상 변화가 있죠. 태양도 마찬가지예요.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거기에다가 이제 어떻게 돼요? 이 사계절의 핵심 이벤트가 있죠. 또 동지와 하지, 그 다음 춘분과 추분, 4개의 이벤트, 그 다음 4계절 해갖고 8개의 이벤트가 있죠. 태양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중요하고 동지, 하지 중요하죠. 춘분과 추분도 중요하죠. 이런 것들이 어떤 우주의 어떤 자연이다 이거죠. 자연스러운 리듬이다. 우주의 그러니까 하모니다. 오케스트라다. 우주에서 들려오는 오케스트라. 이게 바로 숫자 8이라는 거예요. 숫자 8. 그 리듬을 잘 타야 돼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리듬을 잘 타고 동지와 하지, 춘분과 추분에 대한 리듬을 잘 타는 게 한국인이죠. 이때 뭐 행사를 한단 말이에요. 한국인들은 항상 팥죽을 먹는다든지 삼계탕을 먹는다든지 이런 행사가 있어요. 한국인들은 리듬을 타기 위해서.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동서남북 간방을 두었고 방향. 그래서 견우가 북극성 태양이라고 그랬죠. 한자로는 이거죠. 이게 별이라고 그랬죠. 별의 민족, 은하수의 민족. 이게 용이라고 그랬죠. 견우가 용. 서양은 사탄이라고 하는 용. 조지가 창을 들고 아버지 견우를 창으로 찔리려고 하는 드래곤. 용이 견우라고 했죠. 견우. 그래서 배에서 항해할 때 이 북극성을 보고 어떤 방향을 정한다. 방향을. 그래서 팔각별은 바로 방향을 뜻한다. 방향. 동서남북. 간방. 그 다음에 베들레헴. 자,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죠. 마구간에서. 적재면이 바로 상징이 말마니까 마구, 개구. 자, 적재면과 개 제을견이 태어난 궁궐을 갖다 마구간 그래요. 서양인들은 이걸 모르죠. 유대인들이 이걸 알겠어요? 한자를? 노예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이 태어나는 마구간에서 태어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무식한 놈들이니까. 한자를 모르니까. 마구간이라는 의미는 한자에 찾아보면 궁궐이라고 돼 있어요. 집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마구간. 사람이 사는 집. 궁궐이에요. 궁궐. 별들이 사는 집. 응? 베들레헴의 별이 바로 이 팔각별을 뜻해요. 그래서 동방박사가, 동방의 박사가 견우잖아요. 동방박사. 그 백제의 왕. 백제의 왕 누구예요? 일본의 문명을 전파한 사람. 그 왕인 박사잖아. 왕인이 견우잖아. 사람인 견우. 왕이고. 역사를 지금 조작해갖고 이게 지금 그냥 박사가 전해줬다. 견우가 정복하고 견우가 서방 주나라가 일본이니까 거기에서 태양신이 됐잖아요. 근본을 세웠죠. 일본이 그게 서방 주나라를 상징하는 나라예요.
동방박사니까 그게 견우고, 견우가 왕인 박사고, 세 사람 누구예요? 천지인이잖아요. 성부, 성모, 성자. 숫자 3명이 오는 거죠. 동방박사 3명이. 베들레헴에 오죠. 그래서 8개의 별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베들레헴의 별은. 그러니까 자, 여행자들에게 방위를 제공해 가지고 안내해 주는 거죠. 끌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끌견, 견우가 이끌어 주는 거예요. 여행자들을. 어디로 가야 될지. 인생이라는 여행을 하는데 내 인생이 지금 어디로 가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나? 올바른 길로 가고 있나? 진리를 찾아서 가냐? 돈을 찾아서 가냐? 평생 돈만 모으다가 그냥 돈을 좀 모아갖고 그냥 즐기다가 아무 의미 없이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자를 알으면은 견우가 이렇게 안내를 해주거든. 이렇게 견우가 진리로 안내를 해줘요.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로, 별의 나라로, 은하수의 나라로. 그게 바로 나침판은 나침판. 안내해주죠. 북극성이. 그러니까 이 장미라는 거, 장미. 나침판 장미. 서양에 가면은 장미 십자군이 있죠. 장미 십자군. 장미가 뭐라고 써요? 견우라고 그랬죠. 제가 견우. 길루자. 천지창조하러 가는 길. 발 적재면과 함께. 이 각은 견우라고 그랬죠. 원방각이 각. 이거 인간새. 인간이니까 사람인 견우고. 해새. 태양 견우죠. 해가 태양이니까. 해, 태양, 사람인 견우가 사방균환을 정복하고 천지창조하러 가는 길. 세계통일하러 가는 길. 그게 장미가 견우잖아요. 견우. 장미 십자군 하면 이게 견우를 따갖고, 다 견우를 따갖고, 모든 건 다 견우를 따갖고 가져가는 거예요. 지금 몰라요. 그런 것들을. 여기 팔각별 있잖아요. 팔각별. 베들레헴의 별. 동방박사 3명 가고.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마치겠습니다. 자, 팔각별은 바로 보호를 뜻한다. 보호, 프로텍션. 악으로부터 보호한다. 제얼견, 부정, 나쁜 것. 자, 부정을 정했죠. 이 안이불자가 이 제얼견이라고 그랬죠. 안이불, 불이 아니다. 태양이 아니다. 부정을 정했죠. 제얼견이. 근데 이 불을 없애버리고 죽여버리고 바르게 했죠. 서방균을 쳐가지고. 그게 정부라고 했어요. 정부. 견우의 정부. 사람 견우가 마대춘 적재면한테 물려준 마을. 견우의 정부. 정치를 하죠. 여기에서. 그게 부정적인 거. 제을견으로부터 어둠의 저녁석, 어둠의 나라로부터. 그놈이 사악한 놈이죠. 어머니를 몰아내고 지가 왕이 됐으니까. 이게 사악한 눈. 바른 눈은 누구예요? 직녀죠. 직녀. 전시한. 바른 눈은 전시한 직녀고, 사악한 눈은 바로 제얼견이 되는 거지. 제얼견. 그래서 이 어둠으로부터 보호해준다. 그게 빛이다. 견우가 빛. 빛이 바로 팔각별이다. 팔각별. 그리고 주는 나의 방패. 주가 누구예요? 주. 견우죠. 견우. 로드. 자, 길로. 천지창조하러 가는 길. 왕 견우죠. 뭐하러? 제얼견을 죽이러. 제얼견을 죽이러. 이게 견우잖아. 견우. 로드. 주는 나의. 나가 누구겠어 여기서. 주는 바로 견우니까 야훼고, 야훼는 나는 여호와. 여호와의 방패가 바로 야훼. 견우란 말이에요. 직녀의 방패가 견우. 그래서 방패간, 십천간. 타이 통하는 거예요. 간이 바로 두리의 나라, 서방규나라. 천지를 뚫을 권. 이런 걸 지금 이게 엉터리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서양의 신학이. 한자를 모르니까. 서양 놈들이 뭘 알겠어요. 노예였는데 그때 한자를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이 방패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를 보면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문자 역사 연구는 금방 알죠. 방패를. 시가 직녀라고 그랬죠. 직녀. 자, 조계의 여신이라고 그랬죠. 조계의 여신. 직녀. 일은 태양 견우죠. 뒤 제얼견을 죽이러 가서 죽이고 태양신이 된 견우.
직녀를 구했죠. 이게 방패예요. 이게. 자, 직녀 여호와의 방패가 견우 야훼다. 여호와의 방패, 직녀의 방패가 견우. 그래서 이거 지금 아이하고 이하고 바꿨어요. 이렇게. 아이가 먼저 가고 이게 쉴드 방패라는 거예요. 방패.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발각별은 갱신이다. 서방견을 바꿔버렸죠. 편리하게. 편리하다. 바꾸니까 어떻게 편리해졌죠. 별이고 불이다. 에덴 동산. 태양. 사람 견우가 편리하게 만들었죠. 서방견을 바꿔가지고. 그리고 이 신 새롭게 만들었죠. 생명나무 견우를 태양신에 세우고, 생명나무 견우를 태양신에 세우고, 도끼 견우의 도끼에 적재미 정복하고, 새로운 나라 태양신 나의 나라, 태양신 나의 나라, 통일신라 세계를 통일한 통일신라를 건국하고, 통일신라가 고조선이다. 그래서 이 숫자 8은 자, 직녀가 이제 부활했죠. 부활. 서방견우라 여왕에서 계집종으로 쫓겨났다가 다시 부활하고 여왕으로 부활했죠. 구원을 받았죠. 직녀가.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죠. 직녀가 다시. 그 7은 바로 완벽한 수죠. 그래서 달력에서 일주일 하면은 7일이죠. 월화 수목 금 토 일 이렇게 되는데 한국인들은 이 월을 앞에다 써요. 일을. 태양신 견우의 민족이니까 일, 월, 화, 수, 목, 금, 토. 한국인들은. 다른 나라는 이렇게. 중국은 어떻게? 중국 달을 좋아하니까 직녀를 먼저 세우고 마지막 견우가 맨 나중에 있죠. 싱치 류, 우, 이열산 그런 거예요. 중국은 이열산, 시, 우, 류, 르, 싱치르. 정확히 발음을 잘 못해요. 성조가 있는데 4개 성조가 있는데 어려워요. 습관이 안 되면 못해요. 자, 이제 중국이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숫자 7은 천지창조이기 때문에 북두칠성 적재면 천지창조를 했죠. 세계통일. 6일 동안 그러니까 하고, 자, 6일 동안 만물을 창조하고 7일째 안식하는 거. 7일째 일요일날 견우의 날에 태양이 되었고 안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견우가 이제 안식을 하고 이제 8일째 새로 시작하는 거죠. 8에서. 8은 새로운 시작이다. 새로운 시작이니까 새신자 신라가 되는 거지. 신라. 새로운 시작. 통일 신라. 오늘은 세상에서 머리가 가장 좋은 민족, 한민족은 바로 은하수의 민족, 별의 민족, 태양의 민족, 태양의 후예. 그래서 한국 사람만 죽으면 별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다고 하는 한국 사람들. 그래서 별이 굉장히 우리 한국인의 단어가 수도 없이 많은 별로 된 단어가 있는데 그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천지창조할 때 만들어진 그 수도 없이 많은 별에 대한 단어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 별들 중에서 팔각별, 숫자 8의 어떤 철학적인 의미를 풀어주고, 그래서 8의 의미를 통해 갖고 성경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철학도 올바르게 이해해 가지고, 자, 영원한 나라 천국으로 가는데 문자역사연구원의 동영상 강의가 북극성 별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을 진리로 이끌 수 있는 빛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겠습니다.